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3일 월요일 노영의 디너쇼 시작하겠습니다. 설날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도 많이 드시고 나이도 한 살 더 드시고 세뱃돈 많이 나간 것 때문에 저는 좀 가슴이 쓰리던데 세뱃돈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좀 낀 세대가 되니까 어머님 아버님 용돈 드려야 되죠. 또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좀 선물도 좀 사드려야 되죠. 인사도 해야 되죠. 정말 출혈이 컸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노티스를 꼭 해야 된다. 네, 나오니까 좋네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79번째 노영의 디너쇼는요. 전기한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좀 주십시오. 네. 돈 달라고요? 싫어요? 주기 싫어요? 저한테 주셔야죠, 두 분은.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네. 요즘 돈을 이제 주는 쪽에 여전히 부모님이나 친척들로부터 돈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이제 줘야 되는 시기인데 예. 제가 이제 친척들하고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왜? 조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지갑을 한번 바라봤을 때 나갈 돈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돈 진짜 많이 벌잖아요, 근데.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출연 많이 예.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통장으로만 들어와서 아주 그래요. 신경 야, 그럼 통장에 자기 지갑에 안 들어온대 그러지. 통장 아예 보지도 않고 예. 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다. 그렇지, 그렇지. 증발해요, 증발. 그냥. 돈이 증발해? 네. 집 샀어요? 아니, 방송이 왜 이럽니까? 내가 그냥 비싼 것 같은데?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지난번에 제가 설 되기 전에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만났는데 저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명절만 되면 아주 그냥 미치겠다. 왜 우리한테 자꾸 결혼하라 그러냐.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요즘도 결혼하라 그러는 구시대적 어른들이 있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결혼하라고 근데 하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을 그 집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자가격리 한 4단계쯤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따로 놔야겠어요. 왜? 같이 모이고 네. 과일 먹는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그 요즘에 쟤는 뭐 만나는 사람이 있어 크게 말해요, 이러면은 크게. 그때부터 갑자기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솔직히 말해 두 분은 그 조카나 예. 이렇게 막내 이런 애들한테 그런 욕구가 샘솟지 않습니까? 전혀 생겼지 않습니다. 전혀요? 예. 근데 상민 크리에이터 집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집이 모이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사촌들끼리 다 예. 모여가지고 어른들끼리. 어른들끼리 모인다는 건 친척이 많이 모인다는 거네요. 아니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예. 많이 모이는 건 아닌데. 집이 예. 몇째예요, 본인은?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그 형제들이 다 막내입니다. 막내. 막내다 보니까 이제 그 관심을 많이 받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집에서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동아들. 그렇지. 왜요? 아니 관심 가질 사람이 혼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근데 결혼하기 싫어요?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아니면 결혼하기 있는 싫은 거예요? 게 아니고 왜 그런 말이 싫어요? 굉장히 좀 부담으로 좀 다가와요.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그건 좀 다른 문제지. 방송이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여기? 아니 오늘은 설 네. 특집이어가지고 네네. 그냥 신변 잡기도 좀 섞어서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너무 경기를 일으키니까 재밌잖아요. 놀려먹고. 이런 식으로는 너무 잔인합니다 방송이. 우리 방송을 근데- 이제 보는 네. 주 시청자들이 네. 보면 50대, 60대가 제일 우리 많아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올해 이제 56인데요. 예. 참고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나이를 하사 안 받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네. 2살 줄여봐야 네. 젊어지는 것도 아닌데 나는 네. 원래대로 쓰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진짜 오만하다. 왜 오만해? 나는 내 나이 그대로 쓰겠다. 그러니까 근데 오만하다. 이거 젊은 사람들은 진짜 이거 민감. 민감하잖아. 민감해. 이거 우리는. 30대에서 20대 되는 건데. 그럼요. 예. 그래서 대통령 계속 지지해 주세요. 그런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그래요 사람이 쪼잔하게. 우리 방송을 보는 이제 시청자들이 대체로 이제 네. 50대, 60대 분들이 많고 실제로 65세를 넘는 분들도 한 20% 정도 되니까 오. 우리 구독자가 한 20만 명, 네. 그리고 조회수가 한 4, 50만 회 정도 되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고연령대니까 네. 이제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한테 질문했을 때도 예.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 주로 예. 비슷한 나이대의 자녀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결혼 문제나 또는 그 직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이 방송이 음. 혹시 우리 아이만 특별하게 결혼 안 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예. 보통 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네네. 결혼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네.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했던 것만큼 그렇게 우리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때가 되면 해야 한다 이런 생각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무조건 뭐 30살 되기 전에 결혼 다 시키려고 해요, 애들? 아니요, 저는 그 아이들의 결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전 최고라고 생각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전에는 강요하지 반드시, 말자. 네. 저는 20대 후반이에요. 예. 결혼하기 전에 그냥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관념처럼. 왜냐면 이게 뭐 누군가의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이가 되면 그냥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왜 결혼을 해야 되지? 네. 이런 질문 별로 안 하고 때가 되면 했다 뭐 이런 것이어서 네.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 엄마가 너무 결혼을 막 강요해가지고. 종용을 했습니까? 네, 너무 괴롭혔어 나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지금 네. 말하기 후회하신다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말하기 힘들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에. 후회는 뭐 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네네네. 어찌됐든 네. 뭐 과거에는 결혼을 그냥 당연시 했고 요즘 자, 젊은 사람들은 네. 자기 권리로서 선택권을 확실히 표시한다. 그러면은 자녀분이 네. 두 분 다 계시니까 몇 살 정도가 요즘 정년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래도 네. 나옵니다. 그래도- 본득본득 나옵니다. 그래도 뭐 네. 30 전에는 하면 좋겠다. 30 전에요? 30 전에 너무 빠르지. 아니 모르겠어요. 왜 이래요 저는 이제 진짜. 그런데 네.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네. 자녀들한테 폭력을 당할 것 같아서 아예 말을 하지는 않죠. 그 마음속으로 그냥 막 이렇게 바라고만 있지.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못 하겠던데요. 저는 그래도 35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뭐 너무 일찍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근데 아기 낳고 이러면 참 좋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빨리 해도 좋은데. 두 분의 자녀가 네. 엄마, 아빠, 나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철렁하십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죠 뭐. 왜 이렇게 초연하세요? 저는 원래 우리 애들하고도 계속 얘기한 바가 있어요. 네. 그냥 예를 들면은 저는 우리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네. 저는 받아들이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결정이. 결혼하고. 아니 네. 우리 딸내미 네. 친구가 예. 여성이었는데 예. 고등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 사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외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네. 갔다 오더니 갑자기 레즈비언이 됐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여자아이는 공부 되게 잘하고 똑똑한 애였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 여자아이는 그때 남자친구 사귀는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갑자기 레즈비언이 됐니? 그러니까 네. 자기도 모르는데 일단 그 언니는 레즈비언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엔 약간 바이 같다 이러는 거죠 이제는. 양성. 우리는, 우리는 뭐 레즈비언 이것도 받아들이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바이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얘기를 하고 나도 그래서 사실 뭐 그거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렇다고 치도 그건 나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어요. 성전체성 문제는 저는 뭐 일찌감치 받아들였고요. 그것은 뭐 자기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자연스럽게 그럼요. 발현되는 이런 그럴 수밖에 없다 거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제도나 국가가 그것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만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게 종교적 이유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생명에 대한 것들도 과연 이제 개인의 권리로서 알아서 지울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좀 아직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서 꼰대와 비꼰대의 경계선에 내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나가라 이러면. 안 하라고 해야지 뭐. 그냥 나가, 이 녀석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네, 예. 그래도 한두 명은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안 한다 이건 하더라도. 진짜네. 그런데 진짜네. 이거를 어떻게 강요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요즘 세대에. 예. 그래서 참 이제 가슴앓이는 많이 하겠지만 강요하기는 어려운 것을 그냥 이제 요즘 시대의 세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그래도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아니, 좀 감수성이 좀 있으시네요. 네. 네, 그래도 결혼하세요. 아, 네, 그 부모님 걱정하시는데. 엄마 이 사람 이상해 이 사람. 강요를 하시죠. 엄마. 일르겠습니다. 하면 더 좋겠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231 크리에이터의 개인적인 상황과 또 우리 전계한 대표의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바람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설날 특집으로 자, 지난 일들을 여기서 깔끔히 털고 가자 이런 의미로 저희가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동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여러 가지 행동 중에 가장 핵심은 이거죠. 항상 문재인 탓. 항상 전 정부 탓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 정부 탓만 하는 윤 시리즈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번 방송 끝나고 나면 제발 전 정부 탓 그만하시고 이번 정부 본연의 모습으로 좀 책임 있는 행동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지난해 7월 5일에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송홍렬 그리고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그리고 예.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부실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전 정권에 지명될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는가? 라고 해서 네.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홍렬, 박순애, 김승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훌륭한 사람이고 전 정권에 임명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취지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자가 인사는 대통령 책임이라는 취지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한 다음에 다른 정권 때와 한번 비교해봐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 때랑 비교해봐라 이 사람들 니네가 후지다고 해도 엄청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너무 놀랐던 게 놀라셨어요? 상상 초월 아니에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사람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막 보도를 했는데 야 전정하고 비교해봐라 뭐가 문제냐 이런 거 이 보통 허니문 시즌에 대통령이 하는 발언은 약간 국민들에게 이제 발언이 좀 희망적이고 뭔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좀 양해를 구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가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 통합적 발언이나 행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혀 아닌 사람을 이렇게 임명해 놓고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전 정부를 바라고 해서 뭐가 분명히 이게 전 정부와 관련된 무슨 다른 파일이 좀 있었나? 아니면 하여튼 그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와, 그 뒤에 다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전 정부 이렇게 한 대여섯 번 듣고 나니까 그랬죠.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제가 그 걱정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 진짜로 전 정부가 더 잘못한 거냐라고 내가 이제 한번 판단해야 되고, 확인을 해봐야죠. 아니고 두 번째, 예. 혹시 계산돼 가지고 이제 기획 이런 거 있잖아요. 전략상 네. 전 정부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거를 자신의 약점을 좀 보완하고 상대를 치면서 네.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이런 이제 일종의 계산과 기획.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5번 정도를 이렇게 연속으로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하고 보고 이거다 결론 내렸죠. 오. 뭐예요? 깡통이구나. 깡통이요? 대통령이 깡통이라고? 스스로 역량이 없어가지고요. 검증이든 검증이 아니든 네.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네. 실제로 모든 자신의 실책과 실수를 전 정부를 다 끌어넣기로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획과 계산이 아니에요. 네. 무조건 전 정부 탓으로 덮어 씌워버림으로써 최소한 반타작은 한다. 네. 이러면서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계속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잘했다 잘못됐다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네. 무조건 전 정부 탓만 하면 반타작은 한다. 이런 걸로 갔다.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 비어있다. 또는 무지하다. 네. 무능하다. 네. 이런 무능 인사의 연속이 네. 계속 벌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대통령한테 검찰 편중 인사 너무 심합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은 아니 과거에는 민변으로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통령님 검찰 편중 인사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과거에는 그 민변 출신들이 그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과거에요, 과거에. 과거에 언제 누구요? 아 찾아보세요, 그거. 스픽스를 계속 구독을 하든지 그.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가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어요. 그리고 진짜 민변 출신들이 있는가 싶어서 하니까 민변 출신 비서관이 한 명인가 한 명, 있었고요. 예. 나머지는 뭐 정부위원회나 이런데 자문위원 뭐 참여하는 변호사 이런 예. 정도로 있었고 예. 실제로 민변 출신들이 없었는데 없었어요. 예. 본인의 아마 인식 안에는 민변들이 다 해먹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돼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다시 호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객관적 사실관계도 틀리는데 그렇게 예. 용감하게 너네도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6개월이 뭐예요? 한 7, 8개월 지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식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진짜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예. 본인이 전 정부 탓을 엄청 했잖아요. 예. 네. 근데 전 정부보다 잘하는 거는 맞아요.
아니 뭐 탓은 했다고 칩시다. 예. 그 전 정부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하는데 예. 그 전 정부보다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이, 스스로. 뭘 잘하는 게 있어요. 외교 완전 엉망됐죠. 말실수 잘하죠. 아, 그건 잘하는 거야. 아, 네. 아, 그리고 대중국 무역 적자 뭐 60년 만에 처음일 정도로 엄청 심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저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은 수출이 막혀가지고 힘들었었다고 그러니까 수출해서 별로 돈 버는 게 없었다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높고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수출해가 돈 엄청 더 벌 수 많이 있지. 벌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오히려 우리는 적자가 그렇게 심했냐는 거예요. 무역 적자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도 맞는 게 아니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건 뭐 전 정부 탓인데 제가 네. 그래서 술자리에서 우리 그 보수 쪽에 있는 패널분들은 한번 여쭤봤어요. 네. 아니 뭐 전 정부 탓 좋다. 뭐 실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정부를 이끌고 있는 뭐 윤핵관을 비롯한 집권 여당 인사들은 네. 실제로 문재인 전 정부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 근데 그것은 대체로 아니라고 이야기는 해. 아. 본인도 자인한다. 왜냐하면 이것도 전 정부 탓이래. 아.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허니문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정권 들어서자마자 막 대통령한테 삿대질하고 비판만 하고 욕짓거리하고 이랬는데 예. 어떻게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 말이 맞다고요? 속을 이렇게 석 열어보면요. 역시 빈깡통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수 진보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집권 8개월이 지났는데 예.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전 정부와 차별화돼 있는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주는 참 독특한 정부와 대통령 우리가 모시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부실 인사 처음에 임기 초에 있었던 지금도 초지만 이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에 관련해서 오만과 독선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저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만과 독선의 인사를 하고 있다 비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랑 비슷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순애 그 총리, 네, 그분, 사회부 총리. 그렇죠. 그분도 그 전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분도 또 검증 통과를 하니까 수고 많으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분요 술 많이 이렇게 진짜 오바이트 몇 번 하고 술 먹고 가다가 잡혀가고 그래 됐거든요. 아세요? 또 문재인 다 잘 하시랍니까? 아이 그 문재인 대통령 없어가지고 술 퍼먹고 있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원래 그 당시에 음주 그 측정인데 얼마 나온지 알아요? 아, 엄청 얼마나 세요. 왔어요? 0.20이 넘었으면요 만취가 아니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아니 대취 상태고요. 예. 앞을 가눌 수 없는데 어떻게 차를 운전했는지 그게 야. 미스테리로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예. 나중에 추적 취재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왜 선고유예를 받았느냐 설명 안 하잖아요. 설명 자체를 안 해요. 그 아마 백스 갖고 선고유예 받았을 건데. 근데 다행스럽게 그런 분은- 사고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선고에 그러니까요. 아니 대한민국 경찰이 대단하게 일단 적발을 해냈으니까요. 네. 그 술 먹고 댕기는 거를. 그리고 그분이 원래 술 먹고 또 오바이트도 많이 했대요.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원래 술을 많이 마시고 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신대요? 행실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분도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잘못 발탁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냥 덮어 씌워놓고 나면 다 된다. 네. 그리고 8개월 동안 그러면 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아직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왜 나를 못했다고 이렇게 비판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지겹다, 컴플렉스가 지겨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UAE 가서 보십시오. 기적의 8개월의 성과가 네. 300억 달러 또 유치하셨잖아요. 네. 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개월 동안 네. 정말 숨어서 네. 아랍에밀레이트하고 뭔가 하려고요. 음. 그래가지고 기적의 300억 달러를 네. 유치해냈어요. 네. 사실 그것도 전 정부의 덕분 아닌가 그렇죠. 자, 따지고 보면. 네.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7월에 또 이렇게 놀라운 전 정부 탓이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정부의 지지율에 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왜냐면 그때 지지율이 정말 낮았거든요. 지금도 많이 낮습니다만 짧게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 분석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난 5년간 정책을 펼쳤던 정부의 경제, 외교, 국방, 보건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제대로 정부의 기능이 작용하지 않고 각종 부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전방위에 걸친 부채 고지서가 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폭탄 떠넘기듯이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에 부실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채 고지서가 많이 날라 들어왔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폭탄처럼 마구 쏟아져 버렸다.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기대를 펼치기 전에 폭탄 제거반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참네요. 이것도 또 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봐서는 네. 또 문재인 전 정부의 또 짙은 그림자가 네. 여전히 이제 경제, 외교, 국방, 보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네. 아, 아니 그 당시에 원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추락했을 때는 인사 실패가 가장 그 당시엔 컸었어요. 예.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폭탄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등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외교, 국방, 보건 모든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정부가 기능하지 못했다는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해놓은 거 지네가 다 지금 말아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지금 그 이제 배 의원은 인수위 기간부터 탄탄하게 준비했던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예. 뭘 제가 준비했을까? 인수위 시절에 삼청동에 여러 번 갔습니다. 네. 그때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은 그때 이제 그 정권 출범할 때 인수위원장 누가 했죠? 기억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철수. 예. 바로 제가 연대 보증인으로서 인수위에 했습니다. 아, 참. 그래서 그 당시 인수위 시절에 네. 안철수 위원장이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예. 첫 번째는 정권 창출의 일종의 동반자로서 예. 확실하게 위치를 선점했다는 거 하나하고 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인수위원장으로서 안철수 의원이 전 의원이 뭔가를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네. 아 이분도 가진 실력이 거의 이거밖에 안 없구나. 되구나. 국정 네. 운영 역량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인수위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 경제 철학,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국가 비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각 부처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부처별로 계획하고 있는 국가 20년 미래 계획 이런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전 정부부터 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섞어 가지고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한 분이 정말 장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정부가 다 있느냐. 그러면 왜 지금 8개월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느냐. 네. 그 당시에 국정과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목표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도 선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정부가 해왔던 거를 대충 답습해가지고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그 국정 운영의 맥을 만들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전 정부 탓입니까? 인수위가 엉망이었는데. 아 근데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 목표를 이렇게 가져간 건 없습니까? 없죠. 보통 이제 인수위라는 것이 네. 각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학자, 행정 관료, 그러고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네. 우리 정부 5년 동안 어떤 이제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짧은 기간에 5년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아하.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5개년 계획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드러나고 네.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각 정부의 자기 색깔들이 거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약상 점검해서 다 넣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뭐 워낙 박식하신 분이니까 또는 공부를 하더라도 대충 보고만 받고 공부를 하니까 예. 큰 얼개 밑그림에 대한 이해, 블루프린트, 청사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 정권이 출범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어쨌든 전 정부 탓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전 정부 탓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이사국 자리 4곳을 두고 출마한 8개국 중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요. 우리 앞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어. 와,
한국은 과거 총 5번에 걸쳐서 이사국을 맡았지만 낙선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을 했다. 대한민국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있는 그 나라에서. 자, 여당은 외교 참사의 화살을 역시 문재인 정권으로 또 돌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었다. 북한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인권과 자유연대를 내팽개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SNS에 인권 대통령 출신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제적 기대가 컸는데 정작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누적됐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사국에 안 해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키르기스스탄을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틀렸다는 걸 알겠죠. 나아가 당시 국민의힘 박정화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는 북한의 심기부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것이 진짜 외교 참사 아니겠느냐 이런 말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5월 달에 정권이 출범해서 10월 달에 유엔 인권이사 이사국 선거를 하는데 네. 그 5개월 동안 이 정부는 뭘 했고 인수위 기간까지 하면 7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네. 이 선거 있는 거 다 알았으면 결국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라는 것은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되느냐, 또 과거에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네.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네. 어떻게 다른 나라가 투표를 할 때 전 정부를 보고 투표를 합니까? 현 정부를 보고 투표를 합니까? 전 정부를 보고 투표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있는데 네. 일본과 관련된 투표할 때 아베 신조 전 총리 아, 스가. 예? 네, 스가. 스가 네, 그 전에 스가. 스가 총리. 네. 스가 총리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베 신조 그렇습니다. 있었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걸 보고 지금 다 그러면 유엔이나 이런 외국에서 다 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본 적 있어요 혹시? 아, 윤석열 저좀 대통령 본적 잡아주세요. 있을 것 저좀 같아요. 잡아주세요. 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못 봤습니다. 집권이 5개월 동안 열심히 인권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각국의 우리 대사관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대사들이 그 활동해가지고 당연히 이거를 그 일종의 뭡니까 이제 당선시키도록 또는 네. 이제 이사국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북한 탓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고 이게 합당하냐고요.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런 것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노력해서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전 정부 탓을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매번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을 하니. 그럼 전 정부보다 잘해야죠. 잘하라고 뽑았으면. 네. 그렇게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결국 못해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잘하면 되죠. 왜 계속 전 정부 탓만 하고 앉았습니까? 전 정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니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뭐 저 이 XX 저 XX 하고 했던 그것도 뭐 전 정부에서 워낙 미국 관계를 파탄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는 아, 그리고 이게 바이든을 날림이라 그러고 실제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걸 표현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고지고대 계속 설명하는 걸 보면서 참 논리적으로 그것도 좀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니 네.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이 정부 듭니다. 탓을 할 게 진짜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자 출신이지만 네. 전 정부의 탓을 하려면 정확하게 팩트를 가져와서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국제사회 비난을 받았다거나 예. 그거로 인해서 그 당시에 무슨 벌점을 뭐 얻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전 정부 욕만 하고 네.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부끄러운 점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드러나고 있죠. 예. 그 정권 교체를 원했던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논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어왔던 그런 어떤 구습이나 이런 것도 있다 했는데 정권 교체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은. 그렇죠. 근데 그 논리를 똑같이 갖다 쓰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면이 안 서는 거죠 진짜. 예.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사람들 보수 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만나면 네. 실제로 잘한다고는 생각하냐 이거 물어요. 전 정부하고 비교하는 거로. 왜냐면 하도 전 정부 탓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잘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하면 전 정부보다 잘하는 거고 네. 못하면 전 정부보다 못하는 것인데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뭐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잘못이래요. 물어보니까 뭐래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대. 뭐 시간 아니 8개월로는 부족하고 정권을 잡자마자 막 야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네. 대통령이 제대로 대통령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 없었다. 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계속 질문하는 게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음. 그래야 정권이 네. 어느 정도 수정도 되고 또 국정 목표를 다시 세워서 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지금 음. 현재 모습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절망적이죠. 아이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 시간이 없겠지 진짜 바쁘고 저녁마다 관저에서 만찬도 해야 되고.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철학 없는 대통령 또는 철학이 부재한 이제 여사님을 모시고 우리 국민들이 살려고 하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결혼식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피로연이 목적이에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결혼의 목적이 부조받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네. 게 막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것처럼 네. 대통령이 국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예. 거기에 맞는 비전 제시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녹아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거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만 생각해서 검찰 동원해서 수사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이고 또 여사님은 나서서 청봉과 좀 협의하셔서 국정의 중요한 과제를 마치 무속이나 비정치적인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가져와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깥에 나가서는 정말 폼재고 다니는데 너무나 대통령을 모시는 국민으로서는 조금 민망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너무 당당하게 드러내는 이런 과정은 실제로 결혼에 비유하자면 예. 결혼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네. 결혼이 마치 드레스 입고 결혼식 사진 찍고 신혼여행 가고 마지막에는 네. 후루룩 부조돈 받아서 돈 챙기는 이런 걸로 왜곡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이러면 잡혀갑니까? 아, 잠깐 네, 명절이라 집중할 것 그런지 같은데요? 결혼이란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직이라는 게 무엇인지 네. 연부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집권 여당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실종됐는데 그것을 전 정부의 탓이라고 돌리는 저런 이제 좀 face very thick 그러니까 얼굴 두껍게 하는 저런 모습이 예. 요즘은 조금 참기가 어렵다. 그래도 잡아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잡아간다 안 잡아간다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네. 농담 삼아 정말 걱정 삼아 네.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사회가 됐는지 그게 저는 음. 더 끔찍해요. 그 오늘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통령실하고 좀 크게 각을 세우면서 예. 당대표 나오네 마네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를 나오겠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아마도 검찰에서 수사를 뭔가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 당대표 나온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그냥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 사정권을 휘두를 수 있다.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설이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설에서 있을 법한 일. 예. 근데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퍼뜨려 음. 개인 정보도 다 유출시키고요. 네. 인사검증 자료도 유출시켜버려요. 예. 그거 자체가 범법 행위거든. 음. 그런데 법치를 저렇게 강조하는 정권과 대통령이 이렇게 개인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보고 그냥 있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죽여야 되니까. 아유.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국가가 검증을 위해서 확보한 정보를 네. 네. 개인을 죽이기 위해서 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어떤 좀 저는 일종의 그 뭡니까 이제 기억이 나느냐면 네. 과거에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 검찰에 있는 공안부, 안기부 뭐 이런. 이제 예. 그가 이제 검찰 공안, 그다음에 경찰 쪽에서 예. 정보과 이런 데서요. 정보과. 개인의 정보를 샅샅이 수집해서 축적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이었는데 예. 이것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고 약점을 파헤쳐서 주저앉히고 하면서 이게 인권 후진국의 상징이기도 하고 네. 개인의 정보가 국가로 인해서 유린당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조치를 하고 그걸 어길 경우에 엄벌에 처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인권이 점점점 신장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이 정부에서 인권이 존재합니까? 오히려 검사 출신 광역자치단체장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은 일부러 이제
퍼뜨려요. 음. 저 잡혀갈지 모른다고. 네. 그게 말이 되냐고. 내는 가만히 있는데 왜 건드리고 그래요? 난 가만히 있었어. 아니, 아니 그냥 시장님, 페이스북에 방자하게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지고 뭐다 뜨는 그러고 되겠습니까? 아니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쓰셨지 않습니까? 나는 나경원이 싫다. 아주 극도로 싫다. 금수저가 왜 이렇게 위선을 떠냐? 가식적이다. 그걸 부창부 쓰는 내가 거냐, 못할 이렇게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하셨어요? 당의 고문으로서 당을 걱정하고 이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견인해야 할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혹시 솔직히 혹시 시장님 나경원 의원한테 뭐 컴플렉스 있으십니까? 방자하다 어떻게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배나 해요 빨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홍 시장 같은 분이 저렇게 이제 나경원 의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공격하는데 네. 언론 보도된 내용도 아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장관 후보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제 후보가 되기 직전까지 이제 개인 검증 자료를 가지고 네. 결국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이제 낱낱이 살펴보고 있는 그 정보를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인권 의식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나의 문제도 정권에 의해서 다루어진다면 이것이 검찰 수사의 피사실 공표처럼 설설설설 출처가 없이 흘러나와서 사람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이런 거면 야 이게 진짜 잔인함을 넘어서 너무너무 폭력적이고 반문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또 그다음 또 전 정부 탓하는 거 한번 아,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아유, 아이고, 많아요. 이 시리즈네. 지난해 전기요금 엄청나게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가스요금도 난리가 났습니다. 여당에서는요,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도대체 뭐냐,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 정부가 이거를 다 방치해놨다가 우리만 지금 덤탱이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한답시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키웠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을 지적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발부색원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무슨 비리가 엄청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거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수사한다고 이제 한 500명 잡아놓을 것처럼 네. 그렇게 네. 이제 공언해놓고 지금 뭐 진척된 아무것도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음.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적 협약에 의해서 예. 결국 화석연료로 하는 건 이제 지금 줄여야 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그거는 말 그대로 국가의 정책 목표로 탈원전을 가겠다고 하고 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좀 마련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진행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지금 뭐 에너지 가격 인상이라는 게 탈원전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네. 전 세계에 지금 뭐 석탄, 석유 얼마나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발전 에너지 그 에너지 발전 원가가 많이 올라서 반영된 게 훨씬 크고요. 네. 탈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탈원전 쪽으로 다 이제 옮겨가지고 전 정부를 비판했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전기료 인상이 사실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화석 에너지 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이런 거다. 네. 그런데도 한전은 항상 성과급 잔치하고 그 간부도 막 엄청나게 돈 주고 그래서 문제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이번에 다보스 포럼 뭐 대통령 갔다 오셨지만은 거기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원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런 정책의 방향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것만 가지고 모든 탓을 하고 있으니 황당무계한 데다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 부채가 5년간 34조 원 증가했는데 10조 원은 탈원전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얘가 여기서 지적합니다. 34조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수치가 나와 있나 보죠. 5년간 적자로서. 그렇다면 10조 원의 탈원전 때문이라는 거는 무슨 근거로 하는 말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 정책을 앞으로 지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네. 그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탈원전을 위해서 돈을 썼다거나 뭐 했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앞으로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정도였습니다. 탈원전 한다고 뭐 새로운 걸 뭐 세웠습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5년간 34조 원의 부채가 증가했는데 그중에 10조는 원전 때문이다. 탈원전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 안 돌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원전을
2030년 이후부터 이제 네. 줄여 나가겠다는 그렇죠. 거 새로 짓지 다 않겠다는 달라진 게 것인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고 뭐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결국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가 갈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네네. 아, 이게 사실이구나 해서 전 정부 때문에 그냥 전기세가 올랐다, 전기값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럼 사례다. 가스값은 왜 이렇게 올랐어요? 가스값 지금 38%도 넘게 올라서 우리 집 50만 원 나왔다니까요. 한 달 가스값이. 말이 되냐고요. 아니 정부가 대책을 내야 되고 실제로 그 발전 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요. 네. 어떤 에너지가 제일 적은지 아십니까? 어떤 현지가 제일 적어요? 원전이 제일 적습니다. 아... 네, 제일 적습니다. 이건 논문에도 나와 있는 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데 그 원전을 이제 짓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세도 네,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고 그러면 어찌됐든 국민 부담을 일단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단 뭐 다 올려놓고 뭐 전임자 탓하고 전임자의 어떤 사업을 갖다가 이거는 뭐 하자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국민들 뭐 세금 더 올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전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원전을 지금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네.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이 적은 것보다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결국 이제 원전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재의 과학이 지금 기술이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보완하고 나중에 재처리하거나 또는 이것을 네. 지금 없애 나가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까지 종합해 보면 지금 언뜻 원전이 발전 원가가 쌀지 몰라도 네. 결국 우리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고 국제적 추세로 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각 국가가 이걸 갑자기 다 줄이려고 하니까 네. 그걸 또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새로 짓거나 또는 가동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는 각국의 특수한 환경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전을 줄여 나가야 네, 한다는 네. 것이 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 다보스 포럼에 가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원전을 주도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피스럽게. 아니 네. 그래 그것도 이게 무슨 비전과 철학이 있는 왜냐하면 이제 지구라는 우리 이곳이 결국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공간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협력을 통해서 지구가 좀 더 환경적으로 나아지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것인지 또 저는 궁금한 것이 다보스 포럼에 왔던 네. 전 세계 글로벌 CEO 그다음에 지식인들 각국 정상들이 그 연설을 보고 과연 어떤 아. 생각을 했겠느냐. 아마 이제 조만간에 그런 보도들이 나올 거예요. 한국의 원전 정책에 대한 반응들이 나올 텐데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세일즈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이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이 봉도 아니고 서민이 뭐 세금 착취해가는 어떤 기계들도 아니고 이렇게 셔틀을 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또 정말 끔찍한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역시 또한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12구 이태원 참사 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11월 4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 있는 것이다. 아니 왜요? 왜요? 자, 물어봤더니 정 전 의원은 세월호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 앞으로 안전을 최고로 쓰겠다. 이런 사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안전 시스템 다 만들겠다더니 그 시스템 안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문재인 정부에서 112 시스템 왜 안 고쳤냐? 소방과 경찰 부분에 대해서 왜 시스템 정비를 안 하셨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가 문 정권 책임인 것이고 약속을 어겼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12구 참사가 3월 9일 날 대통령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날 났습니까? 참네요. 아니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결국 6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고가 났으면 네.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권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 부처는 해당 부처가 누구이며 그리고 이거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안전적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 말씀이 일단은 문재인 정권 책임이다. 결론은 정해놨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일단은 문재인 답정너입니다. 정권의 답정너. 책임이 있다. 네. 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걸 국민을 정말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 있다 해놓고 유가족 희생자 2번 죽이죠. 유가족 3번째 죽이죠. 국정조사할 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다뤄도 됩니까?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네. 진짜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짐승들도 저렇게 하진 않죠. 타인의 죽음, 그것도 억울한 죽음. 예? 네. 불의의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와, 저 사람 진짜 재수없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큰 사고를 났어. 이렇게 동정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사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경찰에 따지면서 시민들은 신호등을 설치하자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을 두자 여러 가지 우리가 대책을 내놓고 하는 것이 네. 인지상정이고 네. 혹시라도 그 이전에 이것이 사고 나지 않을 도리가 방안이 있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묻고 왜 그때 그걸 설치하지 않았느냐 네. 따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일반 교통사고도 그러한데 보통 학교 앞에서 지금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런 것인데 이렇게 그냥 정말 젊은 사람들이 160명이 거기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는데 네. 그것도 안전대책이 미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죽음을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폭언과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정말 저는 심하게 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은 사람과 죽은 가족들의 유가족을 학대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네. 과연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정미경 최고위원회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당시 참사의 원인은 시스템 부재가 아니라 그 상황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지 못했던 경찰력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무조건 책임이 있다 라고 말하더니 음. 안전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스템 뭐가 잘못됐어요? 그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거기 아무도 안 가 있었던 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갔는가 소방서에서 갔는가 나중에 확인해 볼 때 서로 자기네끼리 거짓말하고 있고 그렇죠. 갔네 안 갔네 난리치고 있고 실제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윗선들은. 예. 그러면서도 자기네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그 이전에 이태원에서 이렇게 수많은 계속해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왜 참사가 안 일어났냐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고 말하는 더 거지. 통탄할 노릇은 이 정미경 씨가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 최고위원으로 또 출마한다는 나온대요? 소식입니다. 아이고 머니. 이분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이 됐어요. 만약에 네. 국민의힘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당무에.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 탓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렇게 짓거리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또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예. 먹히고 있다는 게 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음. 먹힌다는 것은 아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지. 네. 아 그거 맞네. 전 정부 탓이지. 이렇게 하면서 동조하는 사람이 네. 극소수여야 하는데 그렇죠. 정말 20% 30% 콘크리트 지지층은 진짜 이것은 다 문재인 때문이야. 이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 와 이걸 국민 탓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정치권이 일종의 가스라이팅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다 전 정부 잘못이다. 그럼 기성전문 네. 그거 모든 것이 기성전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고 가버리면 네. 네. 이것이 통용되고 있으니까 계속 써먹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학습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또 수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데 또 전 정권 탓이다. 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 제가 내는 세금이 아까워 죽겠다고. 아까워 죽겠다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 발언을 하신 거를 네. 어떤 매체에서 했냐? 라디오에서 그냥 바로 말씀하셔가지고 아. 상대였던 이제 전재수 의원이었나요? 굉장히 좀 어이없게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또 문재인 잘못이라고 하시냐고. 예. 상태가 안 좋습니다. 혹시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이 저렇게 출마 못하고 하고 국민의힘이 저 내부 혼란을 저렇게 겪는 것도 혹시 문재인 정부 탓인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네. 정치를 제대로 잘못하는 바람에 네. 국민의힘이 저 모양 저꼴된 것도 음. 전 정권에서 잘못해서 그렇나 아니면 전 정권에서 대통령직을 잘못 수행해가지고 혹시 지금 대통령실이 네. 저렇게 혼란에 빠져 있나? 음. 그런 건가? 그 보수 유튜버들을 보면은 그건 이준석 잘못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잘못으로 돼 네네네. 있고. 자, 이런 얘기가 어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국민이 저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인사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그렇게 좀 사람들 제대로 보고서 그렇게 믿지 말고 그냥 좀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가면서 인사하라 그랬는데 인사를 엉터리 같이 솔직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그냥 믿고 맡기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분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 제발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23번이나 계속 건드려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는 거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거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니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인사 문제 이런 거 당연한 거다. 뭐가 문제냐? 그런데 정미경 씨가 아니 네. 이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누군가가 저한테 네. 알려준 거예요. 예. 국민이 문재인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무능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소임을 다하지 않은 무책임에 있다. 충분한 인사 정보를 가지고도 그 인사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자신이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버린 그 잘못에 있다. 첫 번째. 또 하나. 국민이 문재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판단력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부정부패를 했다거나 자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에게 준 권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지 않고 네. 사태를 방기한 무책임에 있다. 이 무책임의 대가로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에 빠졌고 엉터리 같은 사람이 그 직에 올라가가지고 현재 이 정권까지 바뀌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권력은 이렇게 치사하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그에 비교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든 권력을 깨알같이 꼼꼼하게 써버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럼 그런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권력 쓰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사유화하지 않았던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바로 네. 그거예요. 정책적 오류는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책할 때 네. 이분이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국토위 소속으로 이제 국회의원 뭐 몇 번 이렇게 삼선하셨죠. 네. 그 정도 이제 그 경험 가지고 이 시장을 잘 모르고 그리고 거래 관행도 잘 모르고 오로지 그냥 이론이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그 정책 가지고 23번을 바꾸면서 네.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바꾸라고 그렇게 절대 안 이야기를 해도 바꾸고. 안 바꾸지. 네.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민정서 아예 무시하고 강남에 안 살면 된다는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그러니까요. 부글부글 끓었단 말이에요. 네. 본인 네. 재산은 100억이 넘는데 네. 국민들이 다 돈 벌고 좋은 집 살고 싶은 그 로망, 네. 강남에 들어가 살고 싶은 그 바람이 왜 잘못됐어요. 근데 오지 말라고 자기는 거기 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국민을 막 부글부글 끓게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거기다가 정책적 오류가 계속 누적되면서 부동산과 결국 관련된. 부동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무너졌다. 이제 이런 것은 한번 제대로 따져볼 만해요. 네. 그리고 또 좀 더 양보하더라도 최저임금제를 너무 급하게 이렇게 이제 바꾸면서 왔던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있는 자들, 기득권자 혹은 기업 운영한 사람들을 전부 다 적인 것처럼 예.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산 것처럼 예. 만들어버린 게 매우 잘못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정책적 차별성으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간에 네. 서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설득 그리고 또 그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가지고는 이제 따져볼 만하지만 지금은 되지도 않은 기본적인 대통령의 태도, 그다음에 뭐 유엔 인권 이사회 이렇게 갔던 거, 네. 그다음에 어떻게 이 정부에서 일어난 그 사회적 대참사를 전 정부 탓이라고 그래 최고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나왔어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네.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가혹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게 지난 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스스로 수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생길 수없이 많은 일을 네. 이런 방식으로 핑계를 대버리면 결국 누가 가장 고통을 받습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절단이 난다고요. 네. 자기들은 월급이 바뀝니까? 네. 월급이 안 바뀌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냥 야금야금 이렇게 먹으면서 권력자 행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국민이 피해를 보고 나라가 절단나는 이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래서 지금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가혹할 정도로 우리가 비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권력을 손에 쥐고 한 사람은 너무 안 써서 한 사람은 너무너무 잘 써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런 일이 저번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또 황당한 전 정부 탓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합참에서 그 전날 오전 10시 25분부터 5시간 동안에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남아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중 4대는 강화도 인근 상공을 비행했고 나머지 한 대는 서울 인근까지 접근했으나
대통령이 살고 있는 용산이나 이 관저 집무실 여기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 거짓말로 밝혀졌죠. 자, 그런데 대통령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다. 무인기 영공이 뚫린 사태는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왜? 문재인 정부가 너무 북한을 봐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정말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또 이것도 북한이 보낸 것도? 그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이제 1년도 안 되는데 생일상도 차려주지 못할 망정.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명절에 예? 떡국 드시러 오세요, 우리 관저로. 생일이에요? 아니 우리 우리 아내가 좋아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간첩 활동 하지 않습니까? 대공 업무는 간첩을 잡기 위한 업무가 대공 업무고 예. 네. 실제로 우리가 휴민트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아주 미세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떤 경우에 바깥에 드러내지 않죠. 그러면 남북이 화해 모드로 뭔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에도 네. 정보기관의 첩보작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그 나라의 군대 동향이나 정권의 동향을 파악한단 말이죠. 네. 확인이 되지 않지만 우리도 북파 간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남파 간첩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네. 하듯이 뭐 대표적으로 휴민트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심어놓은 북한 주민이 북한 내부의 정보를 우리한테 결국 주는 간첩이죠, 거잖아요. 뭐. 그쪽에서 보면 네. 이제 간첩처럼 네. 인식될 텐데요. 이런 것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인기를 남한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은 북한의 군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행위는 당연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든 또는 대화 국민으로 가든 네.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우리의 영공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무기나 방어 체제를 가지고 일망타진, 그 다음에 적시 조치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전 정부와 관련이 있습니까? 간첩 활동하는 거를 전 정부가 잡았다 못 잡았다 이런 것도 예. 별개로 보면서 대화 협력은 그렇게 가는 거고 대공 업무나 또는 북한의 이런 그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별도로 존재하면서 국방부에서 막아내고 우리 군이 이런 것들을 일망타진하고 적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전 정부 탓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아니 봐야 그리고 될 게 또 아닙니까? 사실관계도 틀렸어요. 그때 당시에 뭐 드론을 우리도 뭐 잡는 뭘 해야 된다. 드론 부대. 네. 뭘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 이미 있는 거였는데 대통령이 네. 그걸 몰랐던 상황이었고요.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도대체 국방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막 화를 냈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훈련도 다 제대로 잘 하고 있었더만요. 음. 근데 자기네들이 겪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못했었던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팩트도 맨날 틀리면서 무조건 전 정부 탓만 하고 앉았으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는 않고요. 저는 진짜 걱정은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왔을 때 제대로 대응 못 해가지고 그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의 그 3.8km 경계선까지 들어갔다는 거 들어왔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걸 제대로 네. 원인을 밝혀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도발을 하면 적시 조치가 가능한 네. 이 체계는 이제 구축을 하고는 있는지 네. 또 했다면 제대로 좀 국민들한테 밝혀서 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주는 국민들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하는데 네. 전 정부 다 그만하고 그런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것을 빨리 밝혀라 이렇게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더 황당한 그거였죠. 그 사건에서 가장 황당했던 거는 그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아까 말한 3.8km 그 안에 동심원으로 그려지는 그 안을 촬영했을 수도 있다라고 김병주 의원실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 김병주 의원 그런 정보 어디서 얻었어? 너 적하고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이러면서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구글에서 지도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다 무조건 나온다. 끝자락 스쳤다.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뻔뻔하게 나오는 거. 거짓말 아니면 뻔뻔하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밝혔고 김병주 의원이 이거를 실제로 대통령실 주변을 촬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니까 북한 내통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전에 실제로 대통령실 주변에
왔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데는 네. 국가정보원이었어요. 맞아요. 국정원이었어요. 국가정보원에서 이번에 무인기가 이 단순히 그냥 와서 서울 석서치고 간 게 아니라 대통령실 근처까지 왔을 수 있고 촬영했을 수 있다고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국정원이 밝혀야 돼요? 국방부가 밝혀야 돼요? 국방부는 쉬쉬쉬쉬 하고 숨고 있고 국정원은 하도 걱정이 되니까 이걸 그냥 드러내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네.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북한 내통설로 또 덮어버리려고 하면서 네. 해프닝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코미디 아닌 저질 코미디를 정치권에서 만들어서 정말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아, 대통령께서 유튜브를 자주 보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네. 이참에 국민들에게 적절한 해명을 위해서 이 밀떡들의 그 유튜브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밀떡들은 이미 계산을 다 끝내놨더라고요. 밀리터리 덕후들은 네. 몇 미리 탄을 써가지고 뭐 어. 포를 이렇게 쏴라. 그럼 될 것이다. 그리고 제밍 장비를 우리가 수입해 오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다 계산해놨더라고요. 재밍 장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때 당시의 방식은 그냥 부수는 거죠. 파괴 방식. 예. 근데 하드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프트킬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파 방해, 교란, 마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게 아예 그 북한하고 교신을 못하게 만들어서 추락하게끔 만드는 혹은 이제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밀리터리 덕후들은 얘기하는 걸 보아 하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그런 유튜브도 많이 구독하시고 이봉규 TV 이런 것도 구독 그만하시고 그러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어쨌든 전정부 탓하는 게 한두 가지가 네.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건설노조 문정권에서 방치해서 깡패 집단으로 변질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법과 원칙을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이었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러면서 화물연대 파업도 한번 호되게 잡았고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 한국 경제가 힘들어졌다 이러면서 경제 상황 악화가 전 정부 탓이라 주장했습니다. 전부 다 코로나 때문이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시하고 이런 말만 하는 거죠.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도 지난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했으나 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친중 반미 외교노선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건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통화스와프가 재개하자 그랬는데 실패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가 한미와 관계가 미국하고 관계가 나쁘니까 이게 안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하고 한국이 뭐가 나빴습니까? 그동안의 관계가 뭐든지 문정부 탓하는 거 너무 싫은데 이러면서 또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일본이 방위 사항을 안보를 중시하면서 강화하려는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번 다보스 포럼 가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우리 NPT 존중하겠다.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너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이렇게 물어보니까 존중하겠다. 그렇지만 일본이 안보 강화하는 건 이거 문제 아니니까 내버려둬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것도 정말 역사적 인식이 전혀 없고 일본이 자위대가 전쟁 가능한 걸로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 그게. 헌법을 바꾸는 것은 결국 태평양 경제 이후에 국제 협약으로 묶어놨던 것을 정면으로 이제 위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위배하는 것이고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암묵적으로 그냥 묵인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우리 동북아 특히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도발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일본이 군사무력 대국화의 길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내라고 얘기해요. 지역의 안보와 관련된 평화가 크게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한 한 군사적 충돌을 강화시키는 쪽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과 협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지역의 정체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한국 정부가 동의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일정하게 동의하더라도 이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한반도 주둔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것인데 자유대군이. 그렇죠.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고 결국 내전 양상으로까지 사회 갈등이 커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북한 도발이나 중국의 군사적 개입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일본이 여기 와서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의 국방은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본은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로 되어 있는 그 헌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뭐 대통령이 완전 바꿔가지고 음. 마치 용인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네.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다음 정부가 이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어차피 전 정권이 잘못을 한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겠죠. 예. 그리고 2030 세대로서 당시 느꼈던 분노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나아가는 뭔가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새로운 발전적인 방향의 모습을 정부가 보여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거. 네. 이게 사실 저는 제일 걱정인 것 같거든요. 대통령 계속 남탓할까요? 앞으로도?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음. 그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했을 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보수 유권자마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그 당시 밀어줬었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래 네. 대통령이 됐으니까 한번 해봐라.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양상은 제가 제 젊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보다 조금 나은 정부를 지향하려고 했었나?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집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 보면은 문재인 정부보다 조금 더 나은 정부만 하려고 지금 혈안이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보수 유권자들, 네.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정치도 모르는 한 검찰총장 출신한테 표를 준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점에 있어서 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그걸 한번 복귀해보는 명절이 되고 신년이 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남 탓을 세게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런 남탓 정치는 오래갈 수 없고 옳지도 않습니다. 만들고 싶은 세상은 없어도 지키고 싶은 권력이 있을 때 아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네. 노영희 디노쇼가 시청률이 안 나온다. 이건 왁자지껄을 진행했던 전 진행자 때문이다. 이러면은 시청자들이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좋은 비유입니다. 예. 확 와닿습니다. 확 그러니까. 와닿고.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대표님 만족하니까 제가 하여튼 뿌듯하네요. 노디조 네. 안 되는 거는 본인 탓이에요. 남 탓하면 그런 안 얘기는 돼요. 아닙니다. 네네네. 저는 안 된 적도 없고 남 탓한 적도 없습니다. 남 탓한 적이 네네. 없습니다. 아유, 저는. 제가 네. 말씀을 좀 보태면 네.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던 사람과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던 대통령과 주변 정치인을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아줬던 국민들이 네.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 잘 뽑았다. 지금 잘하네. 이런 생각 솔직히 들겠습니까? 두 번째, 네.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또는 주변 정치인들이 네. 원래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분들이 정권을 잡아서 네. 국민들한테 선사하고 보여주겠다고 했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검찰 동원하고 사회 갈라치기 하고.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진짜 이분들은 정치를 네네. 하는 목표가 네. 나라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정권도 잡았고 정치도 했습니까? 저는 그 국민 쪽에서 보더라도 네. 이것은 기대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주변 인물들도 네.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돼요. 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국민들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했던 대로 가지 않으면 따끔하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질타해야 돼요. 두 번째,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대통령과 영부인과 주변 정치인들, 윤핵관들 포함입니다. 네. 이분들이 만들겠다고 했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저는 이런 나라 만들려고 했습니다라고 고백하셔서 국민들이 그냥 포기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돌아보고 왜 정치를 시작했으며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고 또 지금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어떤 나라인지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던 초심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저는 단순히 비판자의 위치가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주제를 똑바로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주제 파악, 국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제를 파악한다. 네.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전 정부 과거탄만 해가지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원래 정치의 목표입니까? 목적이었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국어를 참 싫어했습니다. 국어 얘기하지 마세요. 아, 참 명절이고. 네. 이거는 국어가 아니고요. 윤리예요, 윤리. 아, 도덕. 윤리위로 보내버리겠습니다. 그 우리 정계한 대표도 이준석이처럼. 예전에 예. 대통령이 신림동에서 사시 공부할 때 네. 구수했지 않습니까? 구수. 예. 그렇죠. 사시 공부하려고 그때 많이 그 공부하던 사람들이 저형하고 다니면 사시 떨어진대 이러면서 슬슬 피해 다녔다는 하도 막걸리 많이 먹고 다니가지고. 기운이 얘기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음. 네, 자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현재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윤곽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설 마무리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 정리하고 내일은 하루 쉽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네. 안녕.